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8쪽에서 69쪽을 준비해 주고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 한번 자세히 볼까요?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은데 보면은 2006년 그리고 2016년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구성비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자료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와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죠? 네, 대구에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이제 뭐 취미로 레저로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전거를 우리 동네에서도 타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사고가 난 경험이 있나요? 네. 선생님, 예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밤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거리에서 이렇게 차와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어두워서 사고가 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전거 고장 난 적 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어릴 때 기억으로는 아마 자전거 체인이 자꾸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 나오는 자전거들은 그 체인이 잘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장 같은 것들이 안장이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그 야간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어 불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전조등에 후미등에 불이 잘 안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전거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제 그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기로는 자전거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세차하듯이 씻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전거를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은 한 달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자전거를 오래 탄다면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먼저 타이어부터 갈 거예요. 타이어 안전점검은 일단은 공기 양이 알맞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아버지들도 이제 차량 관리를 할 때 타이어에 신경을 많이 쓰죠. 사실은 타이어는 정말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공기 양이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찢어진 곳은 없는지, 그리고 홈이 닳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닳으면은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되겠죠. 찢어진 곳이 있다면은 찢어진 곳을 이제 떼우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안장에 앉았을 때 타이어와 지면이 이제 7에서 10cm 정도 닿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다리 타 볼까요? 이렇게 가서, 네, 여기죠? 자, 그리고 공기의 양이 알맞지 않다면 바퀴의 밸브를 통해서 공기를 넣거나 빼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나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공기를 주입하면 되는데, 가정에 이제 공기 주입기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자전거 전문점을 찾아서 이제 공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찢어지거나 홈이 닳았다면 타이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 반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마 7살 때였나요? 7살이었는 것 같아요. 7살 때 아파트 안에서 이제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서 거기에 막 이제 그냥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아무거나 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키도 작고 이제 자전거 타는 것에 또 익숙하지도 사실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막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 끝에는 차가 막 지나가는 큰 도로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신나게 타고 있다가 내려가는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진짜 고민 많이 했죠. 계속 내려가면은 차와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우려고 하니까 발이 땅에 닿지가 않았어요. 네, 자전거는 크고 선생님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결국은 도저히 안 돼서 아주 빠르게 내려가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네, 온몸에 이제 상처가 났죠. 특히 막 무릎은 다 깨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이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바퀴를 잡아주는 이제 멈출 수 있도록 바퀴를 잡아주는 패드가 있어요. 그것이 마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모가 심하면은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주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중간쯤에서 잡히는 게 적당하다. 중간쯤에서 이제 중간만 잡아도 이제 패드가 바퀴를 꽉 눌러주어서 멈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봅시다.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마모된 경우는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인입니다. 체인. 브레이크는 그래서 브레이크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주고요. 체인은 체인이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빠졌거든요. 근데 체인이 이게 요새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빠지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게 빠지는 이유는 체인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체인의 마모, 부식, 늘어짐이 없고 부드러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이 잘 걸려 있는지.
이 체인이 눌렀을 때 10에서 20mm 정도, 그러니까 1에서 2cm 정도 눌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요. 그래도 너무 느슨하면 빠지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네요. 자, 체인에 관한 것은 어디 있나요? 네. 자, 가볼까? 체인에 관한 거 여기 있네. 마모, 부식, 늘어짐이 있다면 교체 수리하고, 뻑뻑하다면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봤죠? 이런 식으로 기름칠을 해 주어야지 네, 자전거가 더 잘 나가게 되죠. 체인이 빠졌다면 체인을 반만 걸친 채로 천천히 페달을 돌려가면서 걸어줍니다. 이거 알아요? 체인이 빠지면은 앞쪽에 일단 여기 걸고 다 안 걸려도 돼요. 반틈만 걸린 채로 페달을 돌려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체인이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여기 안장입니다. 안장은 높이가 적절한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안장이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발이 닿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키 안 닿는데 이제 자전거를 큰 거를 사가지고 타다 보니 발이 안 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장의 높이를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안장이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안장에 앉았을 때 양발의 끝이 지면에 닿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닿도록 해줘야지 좋습니다. 자, 안장 조절하기, 그리고 흔들린다면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삐뚤하지 않은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가 바퀴입니다. 바퀴. 그리고 이게 핸들이죠. 요 핸들이 바퀴와 수직이 돼야 되죠. 수직. 그죠? 바퀴와 수직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다면은 내가 앞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죠. 옆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핸들이 흘리지 않게 나사를 조우고, 요거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삐뚤하면은 수직이 되도록 조절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는 전조등, 후미등, 불이 잘 들어오는지.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이 등이 잘 들어와야지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야간에 자전거 타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경음기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사경이 깨끗한지. 반사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빛이 반사가 잘 안 되겠죠. 네. 그거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뭐 당연하죠. 전구나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체 수리하고, 그 다음에 반사경 더러우면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안전한 관리 방법. 자, 거기에 이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경주하듯이 달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를 친구들이랑 타면은 꼭 이제 막 서로 빨리 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해요. 선생님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선생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태우고 킥보드 태우고 할 때 보면은 이거 너무 위험한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무슨 여기가 경주장이냐, 얼마나 세게 다니는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전거는 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이제 원래는 그 자전거는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네,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도로의 오른쪽을 일렬로 주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로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제 바깥쪽에 있는 차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이제 어른들이 자전거를 이제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차선에서 주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물건을 핸들에 걸고 타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핸들에 거는 경우가 있는데 핸들이 조작이 잘 되려면 핸들에 뭔가 걸려 있으면은 안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핸들 안 잡고 자전거를 탄대. 물론 아주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핸들을 바르게 잡고 여러분들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있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 내려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패스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 안 돼요. 서서히 보고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과 부딪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 내용과 관련 있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친구들과 탈 때 간격을 둬서 타야 돼요. 최소한 한 대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내리막 갈 때는 두세 대 간격을 두라고 돼 있죠. 내리막을 갈 때는 속도가 이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클래스팅 선생님 올려주는 그 학습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